안녕하십니까. 김경지입니다. 한국증권인재개발원에요. 주식운용능력 평가시험, 그쵸. 2장을 이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이제 주식 분석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2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쭉 보시면 이제 주식 분석의 의의, 포트폴리오 이론의 기초, 포트폴리오의 의의, 마코이츠, 자본시장성. 대부분 보시면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배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투자론, 아니면 재무관리의, 그쵸? 투자론 부분들, 이쪽 부분들을 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들이 어떤 것들은 굉장히 좀 깊은 이론들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좀 다소 좀 이제 상대적으로 쉬운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조금 난이도가 낮은 거는 확 맞고, 그 다음에 난이도 좀 높은 거는 조금 더 공부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이 자격증, 그쵸? 이 시험, 주식운용능력 평가 시험을 통해가지고 알고자 하는 거는요, 실제로 주식에 대한 운용 능력이지 않습니까? 주식의 운용 능력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주가를 예상하고 특히 이 고평가됐냐, 저평가된다. 기본적으로 주가에 대해서 기업가치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기본 이론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우는 요 2장의 주식 분석은 기업가치 딱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주식가치 평가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왜 이것이 주식가치 평가인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주식의 가치평가, 주식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볼게요. 이제 모든 자산이나 주식,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한다면, 요 자산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요 자산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변수의 함수입니다. 하나는 위험이라는 함수고요. 하나는 이제 기대 수익이라는 함수죠. 즉,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일반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주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목적에 맞게 다시 한번 이걸 주식이라고 가정한다면, 주식 투자할 때 어떤 거 보죠? 아, 어떤 게 많이 올라더라. 어떤 게 많이 떨어지더라. 당연히 이걸 보지만, 이 주식이 적정 가치냐, 아니냐를 보려면,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미래 기대 수익과 그 주식이 미래 기대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주가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주가를 결정하는 큰 요인은 물론 기술적 분석이나 시장 거시 상황들을 본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재적인 가치, 그죠?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변화를 주거나 물론 영구적인 변화를 줄 수 있지만 영구적인 변화들은 위험과 기대 수익의 변화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기대 수익과 주가는 플러스의 관계가 있고, 그렇죠? 위험과 주가는 마이너스의 관계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이제 증권사나 이런 투자 업종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한 내용들, 가치 평가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좀 인지하고 또 알고 계셨다고 말씀드리면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즉 뭐냐면 어떤 주식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여기 있죠. 주식의 가치 P라는 건요, 이런 거죠. 미래에 우리가 이 주식을 얻음으로써,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죠? 1 플러스 R이죠. T는 1부터 N승이죠.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즉, 위에, 그쵸? 여기는 현금 흐름이죠? 현금 흐름이고요. 밑에 있는 건 뭐죠? 위험이죠? 현금 흐름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추정하죠? 그래서 주식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면요. 상대 가치, 그 다음에 내재 가치 있는데 크게 보면은 멀티플, 멀티플이죠? 이렇게 가치를 평가하는 게 있고, 하나는 그 캐시플로우 관점, 프리캐시플로우 관점인데, 이거를 우리가 좀 얘기하면 DCF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현금 흐름 할인 모형으로 이제 많이 평가하는데, 기본적으로 내재 가치를 평가한다는 건요, 이런 그 마켓 멀티플, 상대 가치가 아니라 그 자산, 그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인 거죠. 그럼 현금 흐름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구하죠? 현금 흐름을 구할 때는 PL을 통해서 구하죠. 미래에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프리캐시 플로우를 우리가 추정하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려면
회계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죠. 자, 현금 흐름은 실제로 눈에 보여요. 무형의 것이지만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위험이라는 건요, 눈에 안 보여요. 어떤 게 위험이 큰지. 더구나 우리가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위험이라는 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이런 것들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있고 이자 금액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한데, 주식 같은 경우는 주주들이 투자하면서 어떤 이제 이자처럼 일정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위험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들, 이런 걸 좀 더 계량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분석에서 계량화하는 작업은 이 현금 흐름이 픽스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위험을 특정하면 우리가 바로, 그렇죠? 현금 흐름이 픽스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현금 흐름을 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위험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주식이 얼마의 현재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주식 분석은 이 현금 흐름 사이드, 그렇죠? PL 사이드가 아니라 리스크 사이드를 우리가 좀 공부해보고 리스크를 하나하나 헤쳐보고 어떤 식으로 리스크가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다면은 자 보시죠. 현금 흐름은 주식 가치의 플러스의 관계죠. 리스크는 마이너스 관계예요. 즉 리스크가 증가한다면 주식의 가치는 떨어지죠. 반대로 리스크가 감소한다면 주식의 가치는 올라요. 그래서 어떠한 자산의 조합을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건 뭐죠? 다른 얘기 말로 이 주식을 굉장히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공부해 보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가 전혀 생소하게처럼 들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모형의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들을 같이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1번 주식 분석의 의의부터 가볼게요. 보시면 뭐 핵심 내용들은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주식을 분석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투자를 하게 되면요, 그렇죠?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위험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바로 어떤 함수인데, 가치,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함수죠. 요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할까? 그죠? 수익률은 상당히 쉽죠. 너 주식 지난 1년 동안 몇 % 수익을 냈니? 라고 얘기하면, 10%야? 그러니까 수익을 우리가 계산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죠. 평균이라는 거를 쓸 수 있는데, 요 평균도 하나는 과거의 자료를 쓸 수 있는 평균이 있고요. 하나는 미래의 자료가 있죠. 과거의 자료는 과거 수익률에 그냥 평균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난 5년 동안 삼성전자 주식이 매년 평균적으로 5% 수익률이다. 그러면 매년 수익률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5하면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 평균적인 금액을 쓰는 게 있고, 미래는요. 미래는 우리가 중요한 게 확률이죠. 미래 주식이 시장이 좋을 때 내가 몇 %를 기대하냐. 미래 시황이 안 좋을 때 내가 몇 %를 기대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평균 부분들은, 그렇죠? 과거하고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의 자료가 주어졌을 때, 즉 확률 자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대 수익이라고 하는 거죠. 기대라는 건 뭐죠? 벌써 발생하지 않은 것. 그죠?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 그래서 평균도 보면요. 과거는 우리가 그냥 과거 수익률, 미래는 미래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위험이라는 건 어떤 존재일까요? 위험은요,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10%를 기대해요. 근데 내 수익률이 한 8%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거를, 기대하는 거를 충족 못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당연히 내가 10%를 기대했는데 12%를 주었다. 그럼 이거는 위험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위험이라는 거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학적 모델, 통계학적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하기 때문에요. 수리적으로 굉장히 잘 다루기 쉬운 성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재무이론에서는 위험이라는 거를 내가 원하는 숫자를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거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로 우리가 위험이라고 보고, 그 위험을 측정하는 수학적, 통계적 지표를 우리가 분산이라는 개념을 보자. 분산이라는 게 뭐죠? 어떤 데이터들이 퍼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개념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다 보시면 뭐 증권의 분석에 뭐 개별 증권 분석, 이제 포트폴리오 분석인데, 그죠? 협의의 증권 분석은 우리가 이제 CAPM, APM.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2장에서 배울 거는 요 CAPM하고 APM을 중점적으로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기초 이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주식 수익률의 기대값과 평균 산식이죠. 기대값이라는 말은 그쵸 미래예요. 자, 볼까요? 대표값, 기대값, 평균이란 거는 그 집단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대표값이란 거는 하나의 평균을 다른 말로 쓰는 건데요. 확률적 자료, 그렇죠? 미래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고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확률적 자료의 대표값이라고 할 수 있고, 과거 자료, 실현 자료는 당연히 확정적 자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에서, 예를 들어 문제라면은 뭐 시험 문제죠. 시험 문제에서 확률 자료가 주어졌다. 아, 이건 미래의 기대값을 구하라는 것이구나. 그죠? 확정적인 자료가 주어졌다. 과거의 자료를 통해서 구하라는 것이나. 그래서 미래의 자료와 과거의 자료가 주어졌을 때 계산하는 원리는 동일하지만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데 주어졌는데 보시면 이게 조금 어렵게 나왔죠. 이게 모집단이라는 게 있고 또 표본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응하는 게 사실은 표본 집단이에요. 어떤가 하면 모집단은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싶어하는 그 전체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전체를 알고 싶지만 이 전체를 알려면 이 전체에 있는 모든 구성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일부만을 그렇게 샘플로 떼와가지고 이 일부를 통해가지고 이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 표본 집단이라는 거는 모집단 중에 일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 자료의 대표값. 예를 들어 어떤 전체 집단의 자료를 우리한테 주어졌다면 그 대표값이라는 거는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잖아요. 이게 무슨 대표값 중에 확률적 자료, 미래 자료고 그 중에 우리한테 주어진 자료가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전체 집단의 수익률 자료. 예를 들어 주식이라면 수익률 자료가 주어졌다면 그때 기대값은요. 그렇죠.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 그 다음에 그 발생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수익, 그거를 다 더한 거다. 그래서 요 기대값을 우리가 보시면 그리스 문자로 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표본 자료는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떼와가지고 전체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기대값은, 그렇죠? 우리가 여기 X바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은 평균이라는 개념인데, 그렇죠?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뮤라고 부르고, 표본 집단에 대한 평균을 X바라고 부르죠. 계산하는 산식은 동일하죠. 그렇죠? 동일한데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되는 거죠. 이제 과거에 이제 자료를 쓰는 거죠. 과거도 똑같이 전체의 과거 자료, 일부의 과거 자료. 전체의 과거 자료를 또 다 안다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만 뽑아가지고 과거 자료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미래 거는 기대값, expectation이라는 거. 여기서 보면 E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다 expectation의 약자거든요. 왜? 기대니까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값들이니까요. 요 평균이라는 건요. 여기서 똑같이 평균은 뮤예요. 아하, 이게 미래의 값이든 현재의 값이든 모집단, 전체 집단을 나타내는 평균을 쓸 때는 우리가 뮤라는 값을 쓰는구나. 그 다음에 표본 자료의 평균을 쓸 때는 X바를 쓰는구나. 그렇지만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하구나. 얘는 어떤 거죠? 그죠? 과거의 수익률이, 여기서 다른 점은 얘는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PR이 probability라는 거. 확률이 있지만 확률을 제외하고, 그쵸? 얘도 확률을 제외하고 이렇게 계산한다.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예제를 바로 풀어보시면, 아, 이게 별거 아니구나. 다 내가 배운 거였네. 이렇게 아실 겁니다. 자, 볼까요? 예제 2-1을 보시면, 자, 다음 표에서 주어진 것과 같이 미래, 중요한 게 미래잖아요. 미래 이제 어떤 부분 이걸 기대값을 구하라는 거죠. 미래 발생 가능한 상황별, 그렇죠?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 해당하는 수익률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확률이 주어졌을 때 기대 수익률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기대값은 이렇게 했죠. EX, 그렇죠? 어떠한, 이걸 뮤라고 부르죠. 우리가 뮤라고 부르는데, 이 뮤는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 확률, PI라고 예상하고, 그때의 값, 이거를 전부 다 곱해가지고 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산 A, 그쵸? 자산 A가 미래에 가질 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 호황과 보통과 불황, 이 세 가지 상황을 갖고 있는 거죠. 써 있잖아요. 그쵸? 상황이
호황, 보통, 불황인데 호황이 발생할 확률 얼마죠? 30%다. 그죠? 보통, 그러니까 굉장히 경기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상태가 발생할 확률은 50%다. 불황이 발생할 확률은 20%다. 확률의 특징은 뭐죠? 미래에 발생 가능한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1이죠. 그렇기 때문에 30, 50, 20을 더하면 그렇죠. 100%, 1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수식을 모른다 할지라도 수익률, 그렇죠? 호황이 발생할 때 수익률 30%, 그렇죠? 그때가 발생할 확률 30%. 그렇죠? 이게 호황이 발생했을 때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보통이 발생했을 때 수익률은 20% 곱하기 50% 이렇게 더하고요. 마지막 불황이 발생했을 때 수익률이 10% 곱하기 20%죠. 자, 보시면 3, 3은 9잖아요. 그렇죠? 이게 9가 나오고, 그렇죠? 2, 5, 10, 1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하고 20이니까 2가 나오죠. 9, 10, 2 다 더하면 얼마죠? 21이죠? 그렇죠? 9%, 10%, 2% 다 더했잖아요. 각각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수익률, 그 상황이 발생할 확률, 이걸 다 더한다. 이건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워밍업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쉬운 문제들은 빨리빨리 풀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또 갈까요? 자, 예제 2-2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표에서 이제 주어진 것처럼, 자, 중요한 게 우리가 포인트가 미래예요. 그죠? 미래 발생 가능한 상황별 수익률이다. 똑같죠? 호황, 보통, 불황이다. 이번에는 이제 자산이 B예요. 그죠? 수익률. 이거 사실 그러니까 RB인 거죠? 그죠? RB고, 그죠? 그때 확률 PI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곱하고 나온 돈. 그죠? 10%, 30% 더하고. 20%, 50%, 10%, 30%, 20%, 6%.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죠? 당연히 19%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연습 삼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도요.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인 거죠. 똑같은데, 그쵸? 다른 게 이제 있다면, 이름이 자산 C, 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이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똑같이 자산 C의 기대 수익률은 뭐냐요? 그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값, 그쵸? 그 다음에 확률. 두 개 곱하면요. 곱하면 2, 3은 6, 그쵸? 10 곱하기 5는 5. 예, 마이너스 5하고 10이니까 마이너스 1, 그쵸? 다 더하면은, 그쵸? 10% 이렇게 쉽게 나오죠.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주어졌을 때 그 퍼센트이기 때문에요. 좀 그냥 암산으로 하시는 것보다 계산기로 한번 하시거나 아니면 손으로 한번 다시 계산해서 하시는 게 아무래도 그 수학 계산하는 건 우리가 알더라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서 계산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식 수익률의 분산. 자, 다시 가죠. 우리가 주가에 어떤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그 기업이, 그 주식이 갖고 있는 미래 수익률. 두 번째는 그 주식이 갖고 있는 미래 수익률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거죠. 로또에 당첨되면 얼마죠? 한 20억 받잖아요. 근데 20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잖아요. 그러니까 로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홀짝이라는 어떤 뭐 게임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걸었을 때, 그쵸? 절반 정도의 내가 얻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거는 이제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분산이라는 거를 우리가 위험의 하나의 지표로서 쓴다. 즉, 여러분들이 요 파트에서 딱 기억하실 건, 기업의 가치는 수익률과 위험의 함수구나. 즉, 수익률과는 양의 관계가 존재하고 위험과는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수익률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기업의 내재 가치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건 그 수익률이 달성될 가능성이죠.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위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값에 도달하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양궁 선수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요 A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평균 점수는 똑같아요. 근데 A는 주로 이렇게 나와요. 쏘면. B는 이렇게 나왔다가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으면 B도 요 중심을 가지고 관역을 많이 쏘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조금 들쑥날쑥해요. A는 컨디션이 좋으나
컨디션이 안 좋으나 이 관역을 거의 중간 정도로 쌓아요. 둘이 점수가 동일하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양궁 선수 중에 한 명을 국가대표로 뽑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합에 내보내야 돼요. 뭐 어떤 선수를 내보낼까요? A라는 선수를 내보내겠죠. 왜? A라는 선수는 자기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죠, 크게 편차가 없는 거죠. 즉 A라는 선수를 우리가 볼 때 얘는 믿을만 하잖아. 믿을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얘는 위험이 없잖아. 얘는 늘 일정한 점수를 내고 있잖아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일정하다 이런 것이 보면은 위험이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떠한 중심값으로부터 퍼져 있는 정도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퍼져 있는 정도가 우리가 삼포도라는 통계적인 개념을 이용하는 거죠. 똑같이 이러한 위험도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위험, 미래의 자료를 알 수가 있다면 그 미래의 자료를 통해서 계산한 위험이죠. 그래서 특히 그죠, 확률적 자료, 그죠, 미래 자료죠. 그러니까 확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값과 확률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과거의 자료, 그죠, 실현된 수익률, 그러니까 주가로 의하면은 예를 들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했다. 그때 각각의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이 발생되는 확률을 알려주는 거죠. 확률적 자료의 삼포도는요. 확정적 자료의 삼포도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아는 거죠. 특히 또 보시면 모집단과 표본 집단이 구분된다. 차이가 난다면 여기서 분들이 용어를 잘 봐야 돼요. 이것도 어차피 보면 수학, 통계학에 기반하기 때문에 다르고 다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리언스, 분산이라는 거를 베리언스라는 약어로 부르고서 VAR로 하는데 X라는 확률 변수의 베리언스는 분산이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떤 평균과 기대값의 차이의 제곱. 왜 제곱을 했냐? 얘가 평균이에요. 이 차이를요, 얘는 플러스잖아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이걸 다 더하면요, 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0이 되지 말라고 제곱을 해준 거예요. 차이의 제곱이고, 이 분산을 약자로 쓰면 시그마라고 부른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 이거는 분산이다. 그래서 보시면 미래의 기대값이니까요, 어떠한 값과 평균, 뮤와의 차이의 제곱에 그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표본 자료의 분산은요, 시그마라고 안 쓰고 S라고 써요. S제곱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 근데 과거 자료를 보시면요, 모집단 자료 똑같이 시그마라고 해요. 표본 자료 똑같이 S라고 해요.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과거 자료 보면서 이상하다. 미래 자료랑은 그쵸? 이것만 다를 뿐이지 수식은 거의 그쵸? 요 뮤하고 X의 차이만 있지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과거 자료는요. 뭐예요? 여기는 N으로 나눴고 여기는 N분의 1로 나눴는데요. 왜 그렇죠? 라고 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자유도라는 게 존재해요. 책에서는요. 요거에 대해서 불편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이론을 증명했지만 실제로 우리 시험 목적상에선 불편성이라는 개념은요, 어떠한 것들이 미래의 기대값이 그대로 내가 예측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와야 된다. 불편이라는 게요, uncomfortable 이런 뜻이 아니라 unbiased, 그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뜻인데 왜 얘는 n-1을 하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이걸 자유도라고 하는데 이 표본의 자료는 뭐죠? 모집단은 엄청 큰 자료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학에서 모집단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집단이다 라고 가정을 많이 해요. 표본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 수 없는 그 집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표본에서 내가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분산이 있어요. A 분산, 그쵸? B 분산, C 분산, 그러니까 데이터인 거죠. 첫 번째 분산, 두 번째 분산, 세 번째 분산. 표본을 3개를 내가 끄집어 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표본의 전체 합의 값을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예를 들어 이게 10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A를 까보니까 A는 5예요. B를 까보니까 3이에요. 그러면 나는 C라는 값은 벌써 나머지 2개의 값을 알기 때문에 하나의 값은 저절로 정해지잖아요. 왜? 나 이 전체의 값을 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2죠. 그러니까 자유도라는 뜻은요, 이 전체의 변수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어떠한 변수로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변수의 개수다. n개가 있는데, 그쵸? 표본에서 n개를 뽑았어요. 근데 난 표본 전체를 알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알고, 그러면은
n-1개의 자료만 알면은 저는 그 표본이 어떻게 생긴지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n-1로 빼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는 왜 중요하냐? 계산하실 때 n을 넣는 분, n-1을 넣는 분,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즉 모집단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럼 그냥 n으로 나누시면 돼요. n이라는 게 총 우리 데이터의 숫자. 근데 표본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은 꼭 n-1 전체 표본의 숫자에서 하나를 빼준 숫자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3번째, 3번, 3번을 좀 보시면 개별 자산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의 분산의 경제적 의미예요. 자, 왜 분산을 쓰냐? 아까 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그냥 그쵸? 이건 뭐죠? 어떠한 값과 평균과의 편차의, 그쵸? 차의 제곱을 그냥 나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평균이 있어요. 어떤 데이터들이 관측치가 평균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있어요. 이걸 다 더하면, 그쵸?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예요. 이걸 다 더하면 0이 나와요. 0이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않는다. 그러면 0이 안 나오게 하려면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잖아요. 맞죠? 절대값을 씌워줘도 되죠. 근데 절대값을 씌워주면 뭐가 되죠? 절대값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함수 배울 때, 그쵸?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함수는요, 불연속 함수예요. 미분하기가 힘들어요. 그쵸? 통계나 수학, 요런, 특히 재무 쪽에서는 미분, 적분을 자유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하기가 힘드니까, 그래, 얘도 틀린 게 아니야. 근데 얘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함수를 뭘 만들 때 제약이 많어. 그래서 우리 제곱을 쓰자. 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왜 제곱이냐라는 거는 계산상, 어떻게 보면 그 이론을 확장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 확장성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산의 산식, 그죠? 분산의 산식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 모집단이냐, 표본 집단이냐, 나온 내용들은 제가 좀 전에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과 달리 표본 분산의 산식에서는 분모에 여기다 이게 n-1이 지금 빠진 거예요. n-1을 사용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그래서 특수의 변동성이다. 특정 값이 실현될 불확실성이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수식으로 책 밑에다가 계산했는데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자유도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설명이지 이걸 왜 n-1을 쓰냐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주식가치 평가하냐, 어떻게 위험을 우리가 계산하냐 이렇게 이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제가 오늘 좀 학습한 거를 정리드리면, 그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끝나더라도요, 이 자격증, 이 시험을 합격하시더라도 주식가치 평가나 그죠? 투자업계에서 업무를 하시는 한 잊지 말아야 될 꼭 중요한 수식이 있죠. 어떤 그쵸 수식이 있죠. 이 수식은 이겁니다. 어떤 자산의 가치, 좁게 얘기하면 어떤 주식의 가치는 함수다. 수익률과 위험과의 함수이다. 위험은 자산의 가치하고 음의 관계, 수익률은 양의 관계. 수익률을 대표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우리는 평균이라고 했고요. 그렇죠? 위험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분산을 쓴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 이런 거죠. 어떤 주식의 가치는 그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내가 얻게 된 미래 현금 흐름의 그렇죠? 현재 가치의 합이다 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주식을 가정할 때 어떤 주식을 가정하죠? 영속 기업은 영구적으로 존재한다. T는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의 주가를 올린다. 즉 회사의 상황을 보는 거죠. 주식을 투자한다는 건요. 두 가지예요. 우리가 뭐 PF처럼 경영권을 얻어가지고 내 맘대로 회사를 막 주물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 바깥에서, 기업 바깥에서의 투자자로서 그냥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을 매도하는 거죠. 좋은 기업이란 어떤 거죠? 저평가된 기업,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 같은 기업이죠. 그런 주식을 하는데 그거는 그 회사가 우리가 타겟으로 보는 기업이 어떠한 그쵸 영업정책, 전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그 전략이 캐시플로우를 올린다. 즉 미래의 이익을 높이는 전략이다. 그죠? 어떻게 뭐 시장을 확장하거나 신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을 개발하거나 이걸 높여요. 동시에
그 기업에서 하는 행동들이 리스크를 줄인다. 혹은 이런 것도 있죠. 이 기업은 리스크를 줄이는 활동을 하지 않지만 투자자는 뭘 하죠? A라는 하나의 기업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기업에 투자하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면요. 분산 투자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만약에 수익률이 일정하다면 그렇죠? 리스크를 줄여주면 어때요? 그것의 투자 가치는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익률이 일정하다면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 하나는 요거의 큰 흐름, 그렇죠? 가치평가는 수익률과 위험과의 함수다. 두 번째, 어떤 주식의 내재 가치는 그 주식으로부터 얻게 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합이다. 라는 걸 보시고, 지금 우리는 요 캐시플로우는, 그렇죠? 손익계산서는 기분, 쥐어졌다는 가정하에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위험, 할인율,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걸 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학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